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요. 30살이 넘어가고 이제 40이 다 돼가는 형님인데, 그분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에 저랑 같이 술자리를 한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알아가는 게 너무 귀찮았다. 그래서 그냥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하는 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다.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 못 하셨거든요, 그분. 자기가 이쯤 나이가 되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혼자 만날 사람도 별로 없겠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고 실제로 나이가 먹고 일을 하게 되면 친구끼리 더 만나는 경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만날 사람이 없고 주말에 앉아서 뭐 혼자 혼술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거밖에 없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님의 케이스에서 제가 보이는 거, 제가 어떻게 될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X 되겠다, 진짜 좆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빌드업 나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학폭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관계가 정말 좁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 친구, 그러니까 숨김 친구, 뭐 연락 안 하는 친구, 네, 까지 포함해서 거의 보시면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완전 아싸에서 뭐 인싸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뭐 인간관계 뭐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분명히 꼭 도움 되실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폭행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되게 자랑스러운 과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얻어 터지면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그나마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새끼들 죽이고 싶다. 진짜로 뭐 의자라도 갖다 던져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런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이후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막 주먹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봤어요. 네이버 지식인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와 관련된 비슷한 글들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6년 동안 결국엔 실천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갔어요. 그런 친구가 20살이 넘어갔더니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도달하니까 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1년이라는 생활 동안 이제 같은 반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보게 되니까 되게 익숙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를 괴롭히는 친구 이외에는 뭐 어느 정도 관계를 편하게 형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친구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나갔던 거예요. 왜냐면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 몰랐어요, 되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던 게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와 비슷한 책들을 좀 많이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깨가 뽕이 찼죠. 나는 이제 마스터할 수 있겠네. 인간관계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걸 써봤어요. 상대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했는데 똑같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또 다른 케이스로 갔어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은 너무 뻔한 이야기만 해놨네. 현실이랑 너무 다르잖아.
나도 이 정도 책은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거의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답이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를 움직이게 했던 한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요. 30살이 넘어가고 이제 40이 다 돼가는 형님인데, 그분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에 저랑 같이 술자리를 한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알아가는 게 너무 귀찮았다. 그래서 그냥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하는 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다.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 못 하셨거든요, 그분. 자기가 이쯤 나이가 되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혼자 만날 사람도 별로 없겠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고 실제로 나이가 먹고 일을 하게 되면 친구끼리 더 만나는 경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만날 사람이 없고 주말에 앉아서 뭐 혼자 혼술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거밖에 없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님의 케이스에서 제가 보이는 거, 제가 어떻게 될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X 되겠다, 진짜 좆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일 카네기 책은 읽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있는 데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뭔가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저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 할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굳어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시간 보내고 집에 갑니다. 네. 뭐지? 약간 이랬죠. 근데 제가 딱 거기서 결심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딱 1년간만 내가 불편한 자리에 노출되자.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에 개선이 안 되면 그냥 접자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그 모임에 갑니다. 2번, 3번 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불편한 영역들이 좀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갔던 모임이 뭐 독서 모임이나 버킷리스트 뭐 이런 작성하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도 그런 이야기로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막상 가면은 입이 굳어버린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런 새로운 모임에 갔더니 역시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던졌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해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합니다, 진짜. 근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로. 내가 사회성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 모임, 그러니까 불특정한 내 친구들 말고 그런데 나가면서 내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재학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왜냐면 학교에서 되게 찌질했으니까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새로운 모임에 노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되네, 이 정도까지 말을 해도 되네, 근데 이건 너무 과해, 이런 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새로운 모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모임에 계속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에는 그런 새로운 모임에 내가 들어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새로운 모임에 계속 들어갔던 그런 관성이 생겨요. 그런 이제 탄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뭐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번 만나야 친해져야 될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번만 만나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남은 거는 뭐 저한테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없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카메라만 보고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해졌다라는 거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 옛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어 있어요. 정말 굳어 있고 지금도 사실 좀 굳어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아직도 어색해. 근데 그랬던 과정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나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잖아요. 그럼 그 괴리를 좁혀야 되는데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감정들, 제가 아까 말한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모임에 들어갔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 사람은 그런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특히나 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절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년만 불편해 보세요. 딱 1년만 뭐 인간관계가 문제라면 정말로 내가 어려워하는 뭐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저 과학 같은 거 싫어하는데 과학 모임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나마 최소한 내가 관심 있는 뭐 독서라든지 이런 모임에 한번 지속적으로 가보세요. 너무 안 맞으면 솔직히 나오면 되는데 그 독서 자체의 모임은 포기하시지 마시고 나랑 맞는 모임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특정한 상황에 계속 노출하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용하셔도 돼요. 내가 조용하고 싶지 않은데 조용하게 돼. 왜냐면 어색하니까. 근데 조금씩 지나게 되면 저처럼 비슷하게 주변 사람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왔다고 치면은 이제 다시 다음번 스텝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데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한 몇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도 그 자체가 익숙해요.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 움직이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데일 카네기 책을 읽었다면 데일 카네기 책을 읽고 인간관계론 책을 읽고 실제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냥 뻔한 이야기다,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그 책을 읽었더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네 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두 발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만약에 문제라면 나가셔야죠. 불편한 대로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대로 나가라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웃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느끼는 그런 공간들을 여러분이 편해지셔야 된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익숙해지는 상황이 오면 사회성이라는 거는 정말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모든 이제 기회 이런 것들은 다 인간관계로서 나와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혼자 외골수처럼 썩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들을 수 있죠. 이제 공감 능력도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랑 실제 공감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듣고만 있으면 공감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그냥 귀셔틀이었던 거고 어떻게 취향새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지만 책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감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할지 몰라도 그 정도로 이제 행동력이나 실천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 첫 시작에서 잘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느껴요. 저도 느끼고 누구나 느껴요. 진짜로 정말 누구나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과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간관계든 아니면 어떤 성공이든 어떤 목표든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행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간관계에 대한 총론이나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성 그리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는 인간관계에만 아까 말한 대로 국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삶의 대부분의
이 원리를 다 끌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저와 이제 뭐 컨설팅을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제 뭐 컨설팅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항상 삶을 살아가셨을 때, 그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좀 되게 좋은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꼭 영상 끝나기 전에 꼭 좋아요하고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정말 더 좋은 스토리, 좋은 이야기들 항상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라이프 빌더 나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